자, 뉴럴링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로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이곳 뉴럴링크 R&D 본사를 둘러보며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선 가벼운 대담으로 시작해서 뉴럴링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물론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키는 누구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저를 보고 Rocky No Hands라는 페르소나나 캐릭터로 인식하죠. 하지만 그건 제 진짜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로키는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길을 잃었다가 기술과 게임 그리고 인터넷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삶을 찾은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게 지금의 저예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멋져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일 뿐이죠. 부상 전의 인생은 어땠고 또 부상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는 2006년에 목을 다쳤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하키 선수였고 직업도 2개나 있었어요. 주로 몸을 쓰는 일들이었죠. 자동차 정비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목을 다치면서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척추를 다쳐서 다리만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목을 다쳐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게임용 쿼드 스틱을 발견했고 스트리밍을 시작하면서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쿼드 스틱은 제 혓바닥과 호흡 센서 그리고 입술 센서로 조작하는 그런 고성능 마우스랄까요? 또는 마우스 겸 게임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목을 다치고 휠체어를 타게 된 게 운명이라 말하긴 싫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고 또 영감을 줬는지 또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법을 알려줬는지를 생각하면 제게 일어난 일이 썩 괜찮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 보조공학 기술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쿼드 스틱은 어떻게 발견했고요? 네, 저는 쿼드 스틱을 여러 용도로 쓰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편집이나 댓글 달기, 포스팅, 검색 같은 작업에는 이 입에 무는 스타일러스 펜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쿼드 스틱은 주로 게임과 스트리밍에 사용합니다. 2006년에 사고가 난 후에 19년 동안 진짜 많은 디바이스를 써봤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기엔 쿼드 스틱과 마우스펜이 가장 좋았죠. 즐겨하는 게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엘든 링 같은 게임을 꼽고 싶어요. 이 장애인 게이머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어려워서 이지 모드가 필요하다고 불평하는 그런 게임들요. 저는 사람들의 예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길 좋아해서 그런 게임을 즐깁니다. 저는 그 게임을 갑옷도 마법도 소환술도 없이 오로지 입으로만 플레이해서 2번이나 했겠어요. 보통 한 게임을 2번 클리어한 적이 없는데 그 게임은 2번이나 했죠. 제 인생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용으로 쿼드 스틱 기능을 한 가지 개선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단정지어 말하긴 그렇지만 아마 제가 누구보다 이걸 오래 사용했을 거예요. 밤에 침대에 누운 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이 더 좋아져야 할까를 수없이 고민했죠. 답은 2개의 아날로그 스틱입니다. 입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시야를 돌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수년간 게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배워야 했죠. 아날로그 스틱이 2개가 아니라는 점이 장애인 게이머로서 가장 큰 핸디캡이죠. 핸디캡이 당신의 승리를 막진 못했네요. 고마워요. 맞습니다. 뉴럴링크 이식, 즉 뉴럴링크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떤 기능이나 혜택이 있다면 관심이 생길까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려해 볼 만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게이머인 제 입장에서는 쿼드 스틱보다 뉴럴링크를 썼을 때 조준이 더 좋아진다는 게 확인되면 그땐 바로 할 거예요. 게임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움직임이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돈이라도 내겠어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저는 당장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기억하거든요. 현재는 뇌에 뉴럴링크 칩을 심어서 컴퓨터나 OS를 조작하는 게 맞지만 디지털 척추를 새로 만들어서 팔과 다리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투어를 통해 우리 기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는데요. 오늘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나요? 시각 관련해서 연구 중인 그 눈 기술이 정말 좋았어요. 게이머로서 시력이 좋지 않거나 앞이 아예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들이 게임 접근성 면에서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전 그 비전 기술을 본 게 정말 멋졌고요. 그리고 장비를 가까이 봐서 좋았어요. 얇은 실이 얼마나 가느다란지, 뇌에 들어가는 바늘은 어떤지,
연구자들이 만든 뇌 모형에 바늘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마치 진짜 실제 수술을 보는 듯 했어요. 로봇 팔도 진짜 멋졌고요. 그리고 제이크는 이미 칩 이식을 받았잖아요. 그가 생각만으로 타이핑하는 속도는 솔직히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하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잠깐 벌써 다 썼다고? 싶었죠. 저조차 입으로 그렇게 빨리 타이핑 못하거든요. 정말 멋졌습니다. 뉴럴링크에 대해 배우고 본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오늘 방문한 소감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뉴럴링크 하면 일론 머스크만 떠올려요. 지금 이 건물에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은 잘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뉴럴링크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만들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느낀 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는지였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이 만약 뉴럴링크를 이식받게 된다면 이 기기 안에 들어간 것들이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이제 아니까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나온 칩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앞당길 정도로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수많은 노력하는 직원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할 것 같네요.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을 좀 해보러 갈까요? 미리 사과드립니다만 제가 쏘는 분들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뉴럴링크 프라임 인상의 두 번째 참가자이고요. 지금부터 데모를 위해 카운트다운을 맡았습니다. 5, 4, 3, 2,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럴링크 쇼케이스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뉴럴링크 팀이 이뤄낸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극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발표는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뉴럴링크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깊이 있는 기술 세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주 세밀한 레벨까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위대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것이 바로 뉴런이 발화하는 모습입니다. 발화란 무엇일까요? 또 뉴런은 무엇인가요? 뉴런은 뇌 속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세포이고 전기 신호를 만들어 옆 뉴런에게 전달하는데 이 전기 신호가 활활하고 활성화되는 그 순간을 발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일도 수많은 뉴런이 발화한 결과이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면 이번엔 여러분 뇌에서 뉴런이 발화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중 하나는 뇌가 지닌 신비를 풀어 헤치는 일입니다. 뇌는 실로 경이로운 기관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바로 뇌 그 자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나라고 말할 때 그건 정말이지 여러분 뇌를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 이식은 받을 수 있고 신장 이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 이식을 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경험은 바로 이 뉴런이 발화하는 과정입니다. 수조 개에 달하는 시냅스와 함께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약간 추상적이죠? 이 현상은 즉 의식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기어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겨우 그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저는 의식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의식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 존재와 움직임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지? 이 이야기는 우주가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으로 거슬러 오릅니다. 역시나 물리학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물리학의 표준 모형도 사실이라면 태초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응축되어 별이 되었고 그 별들은 장렬히 폭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원자 대부분은 한때 바로 그 항성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또다시 폭발하고 다시 응축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앞으로 빨리 되감아 138억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 속 어느 지점에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혹은
분자들이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결국 의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요. 어느 지점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식이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물질이 응축되면서 어떤 밀도를 가질 때 생겨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만든 밀도 말이죠. 진짜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뉴럴링크와 함께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뤄낼 진보와 함께 우리는 의식에 대해 그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뇌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뇌가 다치거나 손상되거나 혹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들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뇌와 척수 부상으로 고통받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눈앞에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 뉴럴링크로 뒤덮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철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 정부 관리 감독 없이 저희끼리 멋대로 진행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규제 당국과 모든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뉴럴링크 적용에 우리는 극도로 신중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빨리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차례 실수도 없도록 한 분 한 분에게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에도 이 흐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이식된 우리의 임플란트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임플란트는 치아가 아니라 뇌입니다. 씹는 기능은 덜하지만 생각은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임플란트를 받은 분들 몇몇을 모시고 그들 목소리로 직접 살아있는 경험담을 듣게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뉴럴링크 장치로 여기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바로 뇌를 위한 범용 입출력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뇌에 손상을 주거나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뇌로부터 정보를 꺼내고 뇌 안으로 정보를 넣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봐온 이 기술에 대한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부터 그거 이미 예전에 나왔던 거잖아? 까지. 사실 그 두 부류 사람들은 서로 한번 만나봐야 합니다. 자,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제한적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뉴럴링크가 하려는 일은 그 대역폭을 수백, 수천만 배 이상 극적으로 늘리는 일입니다. 하루를 사는 한 사람당 대역폭 출력은 초당 1비트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는 86,400초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86,400비트 이상을 출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1980년대에 개발된 레트로 8비트짜리 게임 한판 분량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면서 쉬지 않고 말하거나 물도 안 마시고 타이핑을 쳐야만 겨우 그 수치에 도달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초당 1비트 수준에서 궁극적으로는 초당 메가비트, 나아가 기가비트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개념적이고 상호 합의된 텔레파시 가능성입니다. 물론 뇌로 들어오는 입력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시각 덕분이죠.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메가비트 수준 입력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시각 정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입력조차도 기가비트 이상으로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타인과 소통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상대방 마음 상태를 모델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고란 결국 머릿속 어떤 개념을 아주 적은 수로 결합된 기호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정보 손실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속도는 얼마나 빨리 말하고 얼마나 빨리 입력할 수 있느냐에 극도로 제약받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바로 그 잠재력 해방입니다. 현재보다 수천 배, 아니 어쩌면 수백만 배 빠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심오한 돌파구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세포 수준부터 다시 창작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고통을 줄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부터 말이죠. 가령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거나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점점 신체를 잃어가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손상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제품은 텔레파시입니다. 이 제품은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이 컴퓨터와 직접 소통하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스크린을 조작하게 해줍니다. 두 손이 자유로운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아니 궁극적으로는 그보다 더 정밀하고 더 빠르게, 정말 말 그대로 생각만으로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 블라인드 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시력을 잃은 분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단순히 잘 보게 하는 안경 개념이 아닌 시신경이 끊긴 경우에도, 안구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조차도 말이죠.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인데 에셰르프 아르만, 시각 없이 태어났지만 촉각과 공간감으로 세상을 그려낸 터키 화가 그가 보지 않고도 상상한 무언가를 이제 직접 보게 만드는 것. 이런 예시가 일종의 우리 비전입니다. 처음에는 저해상도로 시작되겠죠. 그러나 점점 향상되어 2K, 4K, 8K 초고해상도, 나아가 다중파장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적외선으로 보고 자외선으로 보고 레이더처럼 사물의 깊이를 인식하고 온도를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시각화하는 눈.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스타트렉 조디라 포지처럼 초인적인 감각을 얻는 일, 바로 이것이 사이버네틱 강화입니다. 우리는 감각 복원을 넘어서 감각의 진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의식이란 존재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을 가진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의식 속 본질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AI가 만들어낼 문명사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세 개의 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능을 담당하는 변연계. 둘째, 고차원 사고를 담당하는 피질. 그리고 셋째, 바로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디지털 장치들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이 화면들, 이런 디바이스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사이보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왔을 때 그 불안감, 그 공허한 느낌, 마치 내 신체 일부가 사라진 듯한 그 허전한 감각과 허무한 마음,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환상사지 증후군에 가까운 과학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디지털 기기들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부여잡은 연장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기계 간 연결에 입술과 손가락이라는 지극히 느린 통로에만 의존합니다. 이건 우리 종 전체가 지닌 한계이자 가능성의 문턱입니다. 우리가 AI와 진정한 의지의 상호작용을 꿈꾼다면 이 입출력 대역폭의 제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제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돈을 모으기 위한 발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챕터는 이 문제에 뛰어들 사람입니다. 함께 이 난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 진심으로 종의 미래를 고민하는 싱커. 우리가 찾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입니다.